9월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18번 그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띵가먹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19번 그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열심히 읽어보시고 구조 분석 한번은 해보시는 게 좋겠죠. 왜? 어법 문제로 혹시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조 분석 한번 정확하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법으로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쭉 한번 훑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로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넘어가고요. 20번. 20번도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거는 서술형의 시험에 낼 게 있죠. 보겠습니다. 자, 옆에 조선말부터 먼저 보시면 전술이라는 말은 군사용어에서 가져온 말이고 그래서 지금 소재가 전술이라는 애가 있고 전략이라는 애가 있는데 전술 전략은 서로 다른 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전술이라는 애는 전장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싹싹 달라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그래서 지금 전술 전략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그냥 군대에서 이런 말을 쓰는데 라는 소리를 하고 있고 시간을 나노초 단위로 조직화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고 나노가 도대체 얼마고 뭐 억수로 뭐 큰 숫자 분의 1 뭐 이런 뜻이잖아. 그렇게 자세하게 나눈단 말이잖아. 시간을 나노초 단위로 조직화한다는 말은 결국 자세하게 계획을 짜는 것을 말하죠. 그죠? 자, 그리고 그것의 유한한 본질과 우리가 오직 그 정도만 살 것이라는 사실에 의해 시간이 우리에게 부과된다. 우리가 오직 그 정도만 살 것이라는 이게 무슨 소리고? 우리가 오직 그 정도만 살 것이라는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딱 사는 만큼만 산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시간의 유한한 본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자체가 유한하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죠. 내가 죽어도 시간은 계속 갑니다. 그런데 내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회사가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든가 말든가 그게 뭔 소리, 뭔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나노초 단위로 조직화한다. 시간의 유한한 본질,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딱 그만큼만 산다. 그게 뭔 소리라고? 우리는 천년만년 살지 않는다. 시간이 무한정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짜서 실천을 잘 해야지. 그래서 이 우리의 문화에서는 자세히 계획을 짜서 살아가는 게 좋은 거다. 뭐 이딴 소리를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시간과 기다림을 다루는 전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라고? 시간과 기다림을 다루는 전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뭐 그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자, 요까지 해놓고 기다림을 없애기 위한 전술이 아니고 대신에 뭐 하는 거라고? 이음매로부터 배우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전술이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음매로부터 배우는 방법이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데요. 자, 우리의 문화 위에서 파란색으로 밑줄 끄나는 애들을 살펴보면 무조건 자세하게 바쁘다 바빠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다 바쁘다 바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1분 1초가 아까운데 중간에 끊기는 시간대가 아깝겠나 안 아깝겠나? 아깝겠지. 당연히 허둥허둥 되는 게 정상이겠지. 이 파란색은 우리의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 살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그래 살면 안 된다. 이 빨갱이는 다시 한번 봐봐라. 기다림을 없애기 위한 전술이 아니다가 뭔 소리라고? 기다림은 결국 뭐를 의미합니까? 이거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쫄리겠지. 그렇게 하지 마란 말이야. 그래서 기다림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그럼 뭐하고? 이 음매라는 것은 쭉 계속 연결되는 거야? 아니면은 중간에 한번 잘리는데 그거를 억지로 연결해 놨는 거야? 억지로 연결해 놨는 거란 말이죠. 문짝의 힌지, 경첩 같은 거란 말이에요. 다 이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음매로부터 배우는 방법이란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중간에 단절됐다고 쫄지 말고 그거를 다음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 생각을 하라라는 말인데요. 뒤에 더 설명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음매로부터 배우는 방법이 뭘 의미합니까? 요걸 지금 서술형으로 시험에 낼 수 있고, 그러면 항상 시험 문제는 답이 그 안에 다 같이 들어있거든요.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런 전술은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라 라는 말이죠. 기다림의 시간은 좋은 시간, 나쁜 시간, 단절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꾸는 그 다음에 심오한 방식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잠시 쉬어간다고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세요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관점은 기다림을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꾸는 거라고? 기다림을 안 좋은 것에서 출발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와 같은 것을 향한 도약의 발판으로 바꿔준다. 부담을 도약의 발판으로 바꿔줍니다. 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그래서 이 음매로부터 배우는 방법이 의미하는 바가 뭔데요? 기다림의 시간을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나아지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여라. 요렇게로 정리해서 시험에 낼 수 있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문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시험에 어렵게 나왔다라고 할 때 딱 한 부분. 그래서 어느 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음매로부터 배우는 방법.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자, 본문 살펴보시면요. 자, 택틱스라는 애는, 택틱스는 뜻이 전술이라는 뜻이고, 군사 용어 드로우가 이끌다, 끌어내다, 밀리타리 유세지에서 끌려 나온 용어이다. 군사적인, 원래 유시지는 유지가 사용하다니까 이거는 용도, 용법 이런 의미죠. 군사적인 용법에서 끌려 나온 용어이다. 그 다음에 strategy, 전략이라는 애는 뭘 하는 것이라고? plans of action, 행동 계획이다. 뭘 이끌어내는? military force를 direct, 지휘하는. 뭐를? 군사력을, 군대의 힘을, 즉 military force를 그냥 합쳐서 군대라 합시다. 군대를 이끄는 행동 계획이 전략이라는 것이다. 뭐 할 때에? when attacking another, 딴 놈을 공격할 때에 군대를 지휘하는 행동 계획을 우리는 전략이라 하고, 그 다음에 tactics라는 것은 컨디션즈에 대한 반응이다. 어디에서의? 그라운드, 이거는 현장. 그러면 전투 현장이니까 우리는 전쟁터, 전장. 그래서 전장. 게임 많이 해본 친구는 잘 알고 있죠. 배틀그라운드를 말합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의 컨디션은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바로 택틱스라는 것이다. In this vein, 원래 vein은 꽃잎에 이파리, 나무 이파리 뭐 이런 거에 있는 뭐 인맥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인간한테 있는 혈관, 그 중에서도 정맥 이런 것들을 vein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런 맥락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부과되어 있다.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우리 문화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는 우리한테 시간을 요만큼만 준다고. 우리가 시험을 치잖아요. 그죠?
학교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댕기고 수능을 한 번 치게 해줍니다 라는 뜻이죠. 한 번 더 치고 싶으면 1년 꾸르세요 라는 소리죠. 그죠?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을 무한정 주는 게 아니고 한 문제 1분 이렇게 딱 시간 제한을 두고 우리한테 뭘 시킨단 말이죠. 가만 내비두면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시간 안에 하세요라고 우리의 문화가 우리한테 시간을 부과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by the technologies that have regimented time down to the nanosecond. 여기서 동사가 have pp, regiment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디로 다운시켜 놓은 시간을 나노세컨드로 잘라 놓는 전략에 의해서, 이게 기술에 의해서, 이게 1번. 그 다음에 by its own finite nature, 유한한 속성, 본성에 의해서, 이게 2번. 그리고 그 다음에 the fact that, 우리가 어쨌을 건데요, 우리가 will live only so long, 딱 그만큼 만 살 거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이게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글에 대한 응답으로,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뭘 해야지 됩니까? 잘 살아갈 계획을 잘 짜야지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무한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다? 계획을 잘 짜서 살아야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임과 웨이팅을 처리하기 위한 택틱스, 전술을 개발하여야지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것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도대체 뭔데요? 이것들은 시간과 기다림을 처리하기 위한 전술들은, 그래서 요 문장이 어디쯤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가리키는 게 요 택틱스를 말한다. 그래서 얘가 들어갈 알맞은 위치를 골라라 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알아서 적당히 맞춰주실 수 있어야지 되겠다. 정답은 대충 2번 아니면 3번 정도에 해당하겠다. 자, 이것들은 뭐 하는 전략이 아니라고? 뭐 하는 전술? 웨이팅을 없애기 위한 전술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아니고 이것들은 뭐시기라고? 전술이다. 우리한테 웃자면은 심즈로부터 배울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택틱스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how to learn from the sims가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얘의 서술형 문제를 기억을 하셔야지 되겠고, 그래서 패턴은 함축 의미로 시험에 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빈칸으로 시험에 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은 중요한 문장이다. 이 문장이 쨍 중요한 문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이 택틱스들은 have the potential,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리오리엔트 시키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프로파운드한 방식으로. 프로파운드는 뜻이 뭐더노? 심오한, 엄청 큰이라는 뜻이죠. 엄청 크고 깊은 방식으로. 원래 오리엔트라는 애가 뜻이 뭐냐 하면 향하게 하다, 향하다 이런 의미죠. 맞아요? 우리를 향하게 하다. 그런데 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좌회전, 아니야. 다시 우회전.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방향 전환하다라는 의미겠죠. 길을 다시 잡게 하다. 즉 방향을 틀게 만들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리오리엔트, 당연히 우리의 방향을 갈 길을 바꿔주다라는 의미겠죠. 자, 문장은 여기서 끝났고 뭘 해서? 트랜스폼해서 우리의 뭐시기를
퍼스펙티브가 뜻이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 뭐에 대한 관점?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관점. 자, 여기서 wait times가 뭔데요? 기다리는 시간. 왜 기다립니까? 연결 안 되니까, 끊겼으니까 기다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신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기다리죠. 뭐 군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군대 가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나는 군대 안 갈랍니다 하고 병역 비리 이런 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다가 인생 꼬이는 수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러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단절된 시간이죠. 그죠? 인생 1부와 인생 2부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위에 나온 어떤 말이랑 똑같은 거죠? 웨이트 타임이랑 똑같은 새끼가 누구야? 심즈, 재봉선 이음매 같은 거 아니야? 맞죠? 똑같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아니고 기다림을 그냥 단절이라고만 생각하면은 무조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웨이트 타임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트랜스폼 시킨다라고 했으니 어떻게 되어 있던 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겠냐 말이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게 바꿔줄 거 아니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죠. 그러한 리뉴드 퍼스펙티브는, 그렇게 개선된 더 나아진 관점은 트랜스폼한다. 폼이 형태고 트랜스는 바꾸는 걸 말하니까 변형한다. 즉 바꿔준다. 뭐를 뭐로 바꿔줍니다? From A to B. From A to B. 벌든이 부담, 짐이라는 뜻이니까 무조건 나쁜 거. 스프링보드는, 스프링은 원래 여러분들 모나미 볼펜 사면은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스프링 한 개 들었잖아요. 그게 스프링입니다. 꼭 누질렸다가 손으로 띄면 우회됩니까? 슉 튀어나가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스프링이라고. 그 다음에 보드는 판때기. 그러니까 체조, 뜀틀 이런 거 할 때 밟고 뛰넘는 구름판. 그걸 뭐라고 불러요? 도약대. 그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뜀틀 잘 넘어가게 도와주는 애니까 당연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나쁜 놈을 좋은 놈이라고 바꿔서 보게 만들어줍니다 라는 뜻이죠. 다시, 그런 리뉴드 퍼스펙티브는 웨이팅을 버든에서 스프링보드로 바꿔줍니다. 뭘 향한 스프링보드로? Things like creativity, social critique 또는 reflection on our inner state, the state of our relationships, 뭐 이런 것들을 향한 도약대로 바꿔줍니다. 잘 됩니까? 이 한 문제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요 문제는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문제이니 좀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단어는 각자 자기 모르는 단어는 각자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정리하도록 하시고, 쌤이 나눠줬는 저 단어장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단어장만 믿고 그러시면 안 되고 지 모르는 표현은 지껏 알아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밑에 공간이 많이 있는데요. 시험 우리 지금 자료에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냥 뭐 손 그리고 대가리 그리고 뭐 행맨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본문을 4단락으로 나눠 가지고 한 단락에 한 개씩 핵심 단어들을 찾아서 적어 주시면 좋겠죠. 순서 문제, 위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한 줄로 요점 정리를 해 주실 수도 있겠고, 따로 숙제를 안 해도 각자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21번. 조선말만 봐도 충분한 애인데 그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울 뉴런이
뭡니까? 대가리 속의 신경세포인데 공감의 하드웨어이고 공감이 뭔데? 아프냐 나도 아프다. 자 하는 게 이런 느낌이겠군.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니 어떤 동물이 이 세포를 가지고 있는 게 살펴보는 것보다 어떤 것이 더 타당하겠는가. 그래서 어떤 동물이 이 세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은 누가 공감할 줄 알겠니? 라는 말이죠. 거울 뉴런을 갖고 있는 애는 공감을 할 줄 안다. 그러면 누가 이 세포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 세포를 가진 놈은 틀림없이 공감을 할 줄 알 거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대 연구가 서 있는 곳이고 현대 연구자들이 아는 것은 유인원은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현재까지 알아낸 거다. 인간 종족과 원숭이 종족은 그래서 어떻게 공감을 할 줄 안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다른 종이 이 점에서 우리와 비슷한지, 이 점에서 우리와 비슷한지가 무슨 뜻이야? 그래서 원숭이 종족 말고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는 애는 또 누가 있을까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점이 무슨 점인데 거울 뉴런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검증을 해보자. 과학자들은 종종 우리가 아마도 놀라움을 기대할 수도 있을 거라고 공공연하게 추측한다. 과학자들은 전문가죠. 너그 알고 보면 깜짝 놀랄 거리죠. 그들은 무리나 큰 집단으로 사는 모든 동물은 비슷한 두뇌 작동 기제를 가지고 있다. 비슷한 두뇌 작동 기제가 뭔데요? 비슷한 두뇌 작동 기제? 거울 뉴런. 굳이 거울 뉴런이 아니더라도 거울 뉴런 비슷한 거를 한다. 그러면 요점 정리 오해라고. 거울 뉴런을 갖고 있으니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공감할 줄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는 애들은 공감을 할 줄 알아요. 왜? 그래야지 살기 편하지. 왕따 안 당하고 집단에서 안 쫓기나지. 그렇지 않겠나? 누가 봐도 뻔한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왜냐하면 사회적 구성 단위는 개인이 집단 내 다른 애들의 관점에서 그래서 집단 내 다른 이들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걔네가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만 이게 뭔 소린데? 공감이죠. 공감할 줄 알아야지 집단 내에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붕어 뭐 이런 새끼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이러한 생각에 부합하는 배에 올라타 있거나 완전 일치, 배에 올라타 있거나 완전 일치하거나 다시 말하면 이게 뭔 소리라고? 거울 뉴런을 갖고 있거나 그 배와 나란히 헤엄치고 있다. 거울 뉴런하고 비슷한 애를 가지고 있다.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더 보트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거울 뉴런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더 보트가 인간 종족이 가진 거울 뉴런이라고 생각하시면 걔랑 나란히 헤엄친다는 말은 거울 뉴런이랑 비슷한 기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고 그 배에 올라타고 있다라는 말은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다. 자, 다음에 본문에 있는 애들은 구조 분석은 혼자 해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해줄랍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 정도 구조 분석은 혼자서 하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혹시라도 잘 안 되는 부분은 쌤한테 질문하도록 하시고 안 해놓고 눈만 땡글땡글 구불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쌤이 자료 정리 다 된 거를 주기는 하겠지만은 언제 줄지 잘 모릅니다. 나를 잘 봐서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렇진 않잖아. 그러니까 시험 다 돼갖고 띡 주면은 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스스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하고 계기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재현이 반드시 해라 이놈의 새끼야. 알았지? 22번.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면서도 인력 수요를 늘린다. 그래서 이거를 AI라고 한번 해보자. AI가 들어오니까 인간을 대체하니까 인간한테는 나쁜 거지. 인간 다 잘려. 그런데 인력 수요를 늘린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데 취업하게 해줘 라는 말이죠. 그래서 AI로 대변되는 최신 기술은 인간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최신 기술, 즉 AI는 인간한테 좋습니까? 나쁩니까? 양면성. 인간한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오케이? 자, 일의 미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일이라는 애를 워크라고 지금 해놨잖아요.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로 한번 바꿔서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요거를 노동이라고 바꿔봅시다. 여러분들은 노동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죠. 사장님이 될 확률이 높습니까? 근로자, 노동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까? 취업하는 새끼들은 다 노동자가 된 거죠. 그죠? 요즘은 뭐 정부 공무원도 지가 노동자라니까 노동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노동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나의 노동할 권리는 내가 노동할 일터가 내만 기다리고 남아 있겠나? 아니면은 지 혼자 바쁘다고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겠냐 이 말이야. 이 노동의 미래는 해로운, 뭐가 해로운데 내한테 해로운이라는 뜻이죠. 노동자한테 해로운 대체하는 힘과 이걸 A. 도움이 되는, 뭔 도움이 되는, 내한테 도움이 되는, 취업할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보완하는 힘, 이 두 가지 힘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힘을 어떤 놈이 갖고 있고 어떤 놈이 안 갖고 있습니까?가 아니고 최신 기술 AI 이 새끼는 이 두 가지 힘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에는 지배권을 놓고 서로 싸우는 영웅과 악당이 있지만 뭐 영웅과 악당이 있다 치고 그래서 무슨 1800년대에 무슨 서부시대 황야의 총잡이 뭐 이런 소리들이 나오면 항상 총잡이 우리의 주인공이 있으면 그에 걸맞은 악당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슈퍼맨만 나오면 뭐합니까? 슈퍼맨이 있으면 그 옆에 악당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라는 말은 뭔 개소리냐고 지금 노동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에는 영웅과 악당이 있지만은 헛소리니까 버리시고 신경 끄시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글의 주제가 뭔데요? 논의 주제가 지금 뭐냐고. 이거는 노동 이야기를 말합니다. 내 취업할 자리가 있냐 없냐를 지금 따지는 이야기인데 뭔 너 악당 같은 소리 하고 왔냐. 슈퍼맨, 배트맨 이런 거 찾으면 안 됩니다. 이 기술이라는 애가 악당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영웅의 역할도 같이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기술이라는 애가 대체하는 힘도 가지고 있고 보완하는 힘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를 대체하는 동시에 경제의 다른 곳에서 그들의 노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들이 누군데?
그들은 당연히 노동자죠.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자동화에 대한 과거의 우려가 왜 잘못된 것인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동화가 뭔데요? 컨베이어 벨트가 나오고 인간이 손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컴퓨터 타자기로 틱톡틱톡 틱톡 해가지고 글을 쓰고, 요즘은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누가 말하면 그거를 자동으로 문서화 시켜주는 AI 프로그램도 있고 별 희한한 놈이 다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자동화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없앨 것이다 라는 과거의 우려가 왜 잘못된 것인지.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뭘로 시험에 낼 수 있을까요? 빈칸 문제로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빈칸으로 시험에 낼 수 있으니 잘 봐주시고, 우리 조상들은 그 싸움의 승자를 잘못 예측했고 보완 하느님이 얼마만큼 강력하다고 드러날지를 꽤 과소평가하거나 단순히 그 요소를 완전히 무시했었다라고 돼 있죠. 요 문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들은 당연히 현재 사람이 아니고 과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라는 말이나 과거라는 말이나 싸움의 승자를 잘못 예측해서 보완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과소평가하거나 아예 무시했다. 그래서 우려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이나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였다라는 말은 완전히 똑같은 말이죠. 요 두 개가 똑같은 말입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자동화에 대한 과거의 우려가 왜 잘못된 것인지를 빈칸으로도 시험에 낼 수 있고 위치로도 시험에 낼 수 있다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에 또 경제학자들이 전통적으로 경제학자 이렇게 했잖아요. 학자는 전문가죠, 전문가. 전문가는 옳은 소리 하는 새끼들입니다. 요즘은 좀 아닌 것들도 있긴 하더라마는, 자, 그래도 일단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 무슨 학자들은 그냥 전문가니까 걔네들 말은 무조건 맞다 칩시다. 그래서 학자들이 기술 실업이라는 개념을 왜 무시했겠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술 때문에 실업이 될 리가 없어요. 지가 안 하는 것이지. 기술이 발전해갖고 잘리는 새끼들도 틀림없이 있겠지만 딴 데 가서 취업을 하면 되지. 지가 안 간 거지. 그러니까 기술 실업이라는 개념을 무시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개념을 무시했습니다. 의휘 문제로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대체하는 힘에는 확고한 무엇이 있어 보이고 한계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을 자르는 힘에는 한계가 있다. 잘릴 놈 잘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안 잘린다라는 소리죠. 그죠? 아예 안 자르는 건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그 기술에 맞춰서 살지 못하는 인간들은 당연히 도태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잘리는 건 아니지만 잘릴 놈 잘리고 나면은 나머지 애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소리를 하죠. 기계에 의해서 수행될 수 없는 많은 과업들과 그것들을 대신 수행할 인간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남겼다라고 돼 있죠. 누구랑 붙으면 누가 이겨요? 기술이라는 애가 인간을 잘라내는 힘과 인간의 취업 자리를 만들어내는 힘 중에서 어느 게 더 크다고? 일자리 만드는 능력이 더 크다고.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의휘 문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애들이니 좀 조심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요 문제도 뭐 크게 구조 분석을 해서 어려울 만한 부분은 없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도 너가 직접 해봐라. 어려운 부분은 혹시 있으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자. 혼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지 된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23번. 태양광 판넬이가 뭐하는 놈인데, 태양광 판넬이가 뭐하는 놈이야? 햇빛 받아가지고 그걸로 전기 만들어내는 그 판넬 맞습니까? 태양열 발전, 태양광 판넬이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우주로 물체를 발사하는 비용이 엄청 싸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디다가 태양열 판넬을, 태양광 판넬을 어디다가 대기권 밖에다가 설치하면, 야, 이거 우주로 가는 비용은 싸고 태양광 판넬은 더럽게 비싼 놈이니까 좀이라도 왜 대기권을 통과해서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태양 에너지가 좀 오다가 중간에 새는 놈이 많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새는 놈 없이 다 받으면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대기권 밖에다가 설치하면은, 야,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본문은 한번 살펴보면 it is conceivable that 이렇게 돼 있죠. is가 동사고 it은 가짜 주어고 대절이 진짜 주어이고 그럴듯하다.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해 봄직하다. 과연 그럴까? 너네들은 이래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 바보들아. 뒤에 이어질 내용은 하지만 택도 없는 헛소리이다. 가 이어지지 않겠어? 누가 봐도 그 정도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그러나 이 패널이라는 애는 저렴하고 우리가 우주 발사 비용을 엄청나게 하락한다고 치더라도 계산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주 발사 비용을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져서 얼마 할 것 같니? 한 1조? 옛날에는 10조쯤 됐는데 이제 한 1조? 엄청 싸진 거예요. 태양광 판넬은 얼만데요? 엄청 비싸졌어요. 6배나 올랐어요. 얼만데? 10만 원이요. 말이 되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발전 얼마나 할 건데 연간 6만 원이요. 이지랄하고 있었다. 그래서 얼마 벌라고 10조를 쓰고 1조를 쓰겠냐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택도 없는 소리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계산이 맞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The numbers don't add up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표현을 잘 봐놔주시면 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그냥 묻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이 유지보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태양광 판넬을 대기권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나사가 한 개 풀렸어요. 나사 쪼으러 가야 돼요. 그죠? 또 1조 써야 됩니다. 도랍입니다. 수 에이커에 달하는 유리 판넬들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다가 강렬한 방사선과 우주 파편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충격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 같은 소리입니까? 자, 봐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유지보수라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이야? 아니면은 끊임없는 햇빛과 극심한 열, 강렬한 방사선, 우주 파편, 열, 방사선, 우주 파편. 어느 게 더 구체적이고 어느 게 더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인 애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사례로서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을 하는 거죠. A, B, C, D 순서 문제를 골라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 바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제일 처음에. 그러나 돈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유지보수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유지보수가 왜 필요한데에 대해서 열방사선 쪼가리 그지? 그러면 그것들이 누군데 그것들이 당연히 수리되고 관리되어야 할 거다. 그런데 이거를 지상에 설치를 해놓으면 지상 대표 선수가 누구야? 호주야. 호주에 있는 태양광 판넬은 알바 써서 대충 걸레로 갖다 쭉 닦으면 되는데 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 알바비 얼마 주겠노? 시간당 8,000원, 10,000원만 주면 될 거 아니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간당 알바비 10,000원만 주면 될 거를 1조를 써가면서 우주같이 날아가가지고 그거를 연봉 몇 억씩 받는 새끼들한테 줘갖고 그거 갖고 걸레 닦아야 되냐 이 말이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 뭐 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이딴 소리가 되겠습니다. 구조 분석은 알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넘어갑니다. 24번. 이거 좀 어렵죠? 근데 알고 보면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속도, 크기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가능한 기술어에서든 다 쓸데없는 소리. 세상의 모든 것은 연속선상에 존재합니다. 그거를 컨티뉴엄이라고 했죠. 컨티뉴엄, 원래는 연속체를 말합니다. 시간이 1초, 2초 단위로 이렇게 끊어지니까 1과 2 사이가 1 딱 끊기고 그 다음에 2입니까? 과연 세상에 시간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수돗물 틀어놓으면 요까지는 물 1리터고 중간에 끊겼다가 그 다음부터 물 2리터가 됩니까? 물이 쭉 계속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우리는 요까지는 1이고 요부터는 2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 뚜렷한 구분을 만들고 싶어 하고 또 그 구분을 뚜렷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구분은 근소한 차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삶을 변화시킨다. 실제로는 연속선상, 연속체로 존재하지만 인간 종족은 자꾸만 뚜렷한 구분을 해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분이라는 것은 모든 차이는 어떻습니다? 자의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내가 내 멋대로 끄은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죠. 자의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비트레리라고 적어놨고요. 이 알비트레리, 자의적이 근데 무슨 뜻인데요? 임의대로, 지멋대로 아무 때나 막이라는 뜻이죠. 내가 내 멋대로 끄은 겁니다. 라는 뜻이죠. 뭐 뚜렷한 기준이 있나? 그냥 대충 끄어놓은 거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노? 1km를 누가 그렇게 하자고 정했습니까?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저끼리 1km를 1km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내랑 상관없잖아. 내 훨씬 더 이전에 누군가가 그냥 그렇게 만들었잖아. 내한테 허락받고 만들었냐고. 그냥 저끼리 만들었잖아. 남들 다 쓰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쓸 뿐이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꼭 왜 1km를 그 기준으로 했을까라는 말인 거죠. 자, 범주들 사이에 확고한 선을 끊는 것은 이러한 자의성을 숨기고 심각하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경계선 효과라고 부르겠다. 자,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자, 봐봐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보면은 집이 좀 돈이 좀 없고 못 살아갖고 국가에서 좀 돈을 보태주는 집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보다 훨씬 더 못 사는 것 같은데 수급자가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자는 수급자라서 뭐 돈도 뭐
덜 내고 안 받고 뭐 동사무소에서 쌀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뭘 하고 이것저것 막 나라에서 받는 것도 많습니다. 장학금도 막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친구를 보면 분명히 자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자는 뭐 받는 게 이런 땡볕한 분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는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 나눴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자의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대충 끊어놓은 거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어떤 기준에 속한 사람은 혜택을 엄청 받고 그 기준에서 살짝 벗어난 사람은 혜택을 1도 못 받고 그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고? 경계선 밖에 있는 놈은 다 죽는 거고 경계선 안에 들어온 놈은 살아남는 거고 그죠? 물론 경계선 아주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그 예는 끝이 없습니다. IQ가 69인 새끼는 모자라는 놈이고 IQ 70인 새끼는 정상이라 칩시다. 그럼 IQ 69랑 70이 뭐가 다른데요? 실제로 차이가 나냐 이 말입니다. 별 차이 안 나는 거를 지멋대로 잘라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한 놈은 정상 취급하고 한 놈은 등시 취급을 하잖아요. 자, 뭐 대충 그딴 소리가 됩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내가 굳이 다 읽어줄 필요가 있어 비지는 않습니다. 그냥 경계선 효과가 뭡니까? 범위 내에 속한 애는 혜택을 다 보고 범위 내에 속하지 못한 애는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한다. 뭐 대충 이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넘어갈랍니다. 도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도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치불일치 미주리로 이주한 후에 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미주리는 미국에 있는 주 이름이고 거기에 있는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내가 안 본다고 여러분도 안 보고 넘어가시면 곤란합니다. 혼자서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7번 일치불일치가 27번 28번 있습니다. 타자 다 치기 싫어서 그냥 쭉 잡아째서 턱 갖다 붙여놨습니다. 혼자서 꼭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29번 은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